사탄탱고 2025 노벨문학상 수상. 무슨 책이지? 완전 궁금해서. 끝도 없이 비가 내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모든 게 썩어 문드러지는 곳이죠.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땅에서 피어나는 거짓된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떻게 가장 잔인한 덫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로스너 호르코일 라슬로의 소설 사탄탱고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총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절망에 잠식된 마을에서 시작해서요. 갑자기 나타난 구원자, 그리고 광기 어린 기다림의 춤으로 이어집니다. 그 뒤엔 거짓된 약속과 예정된 파멸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끔찍하게 닫힌 원의 구조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절망의 순환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소설의 배경은 헝가리의 어느 버려진 집단 농장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가을빛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희망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진흙과 쇠락의 기운만이 가득한 공간이죠. 이 소설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비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끊임없이 내리는 이 비는요, 땅을 온통 진흙탕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남겨진 몇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의 영혼까지 축축하게 잠식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죠. 이야기는 후토키라는 인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연인이랑 짜고 마을의 공동자금을 훔쳐서 둘이서만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들이 꾸미는 이 배신 계획이야말로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탈출 계획이 막 구체화되려는 바로 그 순간 모든 판을 뒤엎는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바로 1년 반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리미아 씨가 돌아온다는 소문이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한테 이 소식은 그냥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의 구원의 예언처럼 들렸던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이리미아 씨는 거의 메시아 같은 존재였거든요. 자신들의 이 붕괴된 세상을 마법처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훔쳐서 달아나려던 모든 계획은 다 중단됩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그를 기다리는 것, 그것뿐이었죠. 하지만 소설을 읽는 우리는 냉혹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철석같이 믿는 이리미아 씨의 진짜 정체는 사실 경찰의 정보원이자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의 귀환은 구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돈 한 푼까지 뜯어내려는 거대한 계략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기다림의 춤입니다. 이리미아 씨가 돌아온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서 마을 사람들은 동네 술집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 곧 광란의 파티로 변질됩니다. 바로 이 하룻밤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이 소설의 잔혹한 심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녁에 어른들이 술집에서 희망에 부풀어 술을 마시는 동안 밤이 깊어지자 어린 소녀 애슈티케는 오빠에게 속아서 풍푼이 모은 전 재산을 뺏기죠. 그리고 늦은 밤 어른들이 그 유명한 사탄탱고, 즉 광란의 춤을 추며 절망을 잊으려 할 때 새벽녘에 혼자 남겨진 애슈티케는 고양이를 끔찍하게 고문한 뒤 쥐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른들의 헛된 희망이 공동체의 가장 약한 존재를 어떻게 파멸로 몰아가는지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광란과 비극이 휩쓸고 지나간 바로 그 다음, 마침내 거짓 선제자 이리미아 씨가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는 슬픔과 숙취에 절어 있는 마을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 그야말로 천재적인 심리조종을 시작하는데요. 그의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무죄입니까? 이 질문 하나로 소녀의 죽음에 대한 집단적인 죄책감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숙이 심어버리죠. 자, 그렇게 죄책감을 심어놓은 다음에 뭘 하느냐? 아주 교묘하게 그들의 죄를 사해줍니다. 이 비극은 어쩔 수 없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끔찍한 환경 탓이다. 라고 말이죠. 개개인의 책임을 상황 탓으로 돌리면서 이 죄책감을 오직 자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화술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죠. 바로 구원을 제시합니다. 현재보다 합당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주겠다. 이 썩어빠진 폐허를 다 같이 떠나서 자신의 지도 아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아주 달콤한 약속을 하죠. 마을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완전히 그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다섯 번째 파트, 예정된 파멸입니다. 이리미아 씨의 말에 완전히 넘어간 마을 사람들은요, 공동자금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자신들의 전 재산을 그에게 넘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낡아빠진 자신들의 집을 때려 부수면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길을 떠나요. 하지만 이리미야 씨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주 잔인하고 단순했습니다. 바로 분열시켜 정복하는 것이죠. 그는 길을 가는 동안 가족 단위로 사람들을 하나씩 떼어내서 각기 다른 폐허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오지 않을 지시를 기다리라며 그들을 그냥 버려두죠. 이 모든 사기극의 본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본 유일한 사람이 딱 한 명 있긴 했습니다. 바로 마을의 냉소적인 술집 주인이었죠. 그는 희망에 차서 떠나는 사람들의 등 뒤에 대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이게 곧 이들의 비참한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 닫힌 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고 이제 농장은 그야말로 완벽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이 텅 빈 마을에 과연 무엇이 혹은 누가 남았을까요? 딱 한 사람, 바로 의사가 남았습니다. 이 의사라는 인물은요, 이야기 내내 창가에 앉아서 이웃들이 어떻게 사는지, 마을이 어떻게 서서히 붕괴하는지를 매일같이 관찰하고 기록해온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제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마지막 생존자가 된 거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이 완전한 공허 속에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이 끔찍한 몰락에 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라고요. 그는 이 비극의 전말을 글로 남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집의 문과 창문에 아예 못질을 해서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둬버립니다.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이 공간을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한 자신만의 무덤이자 은신처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소설의 맨 첫 문장, 후터키가 잠에서 깼을 때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입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순환이 그렇게 완성되는 거죠. 결국 사탄 탱고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붕괴하도록 설계된 이런 세계에서 탈출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걸까? 어쩌면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붕괴 그 자체이고 우리가 희망이라고 믿는 모든 몸짓은 그저 이 끝없는 악마의 탱고 속 한 스텝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